네, 이번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 교육감에 당선된 김광수 당선인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선거 사실 좀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57% 득표로 당선이 되셨어요. 예. 어떻게 이런 압승 좀 예상을 하셨나요? 저도 전혀 예상치 못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워낙 박빙으로 여론조사에서 박빙이었죠. 예, 박빙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번 선거의 어떤 결정적인 승리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그 소통과 저는 크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그 어떤 평가에 관련된 학부모들이 학력에 이제 어떤 열망, 그것이 이제 저에게 좀 보내진 게 아닌가, 그런 열망이 저에게 이제 다가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학부모들이 그 학력에 대한 걱정을 엄청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좀 앞으로 뭐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살피려고 합니다. 추가한다면은 뭐 그 국회의원 그 공약 현수막에 보니까 기초학력 국가 책임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저런 공약을 내세우는데 도대체 나 교육감 후보는 뭐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성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왕이면 행복한 위에다가 공부까지 좀 더 잘하면 더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아주 열심히 그쪽을 살피겠습니다.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 뭐 언론에서 이렇게 뭐 진보 후보다, 보수 후보다 이렇게 나눠서 그 언론 기사가 나오는 것들 보면서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분에서 그러신 건가요? 글쎄 불쾌까지는 좀 그렇고 어떻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은 뭐 대학생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떤 그 편파적인 시선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 하에 정확히 무게를 가운데 둬서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게 이제 뭐 진보 쪽이니까 옳고 보수 쪽이니까 틀리고 하는 이런 표현은 아이들에게는 참 위험한 접근이다. 그래서 가급적 교육에서는 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제 사회에서는 재밌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면서도 참 어떤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공약에서 저가 오히려 진보적인 공약을 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네. 위원들의 어떤 인선 문제라든가 구성, 어떤 활동 방향,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생각인가요? 참 제안이 많았습니다. 이게 좀 그래도 교육을 좀 아시는 분들을 선발하려니 젊은 분이 안 계시고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젊은 분들을 좀 뽑으려고 하니까 교육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현역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역을 인수위원으로 뽑아올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그대로 은퇴하신 분들 중심으로 하되 그 대신 어떤 전문위원이나 교육청 현장 선생님들 파견 요청을 통해서 좀 그 젊은 분들을 가까이에서 어떤 자문위원 내지는 분야별 전문위원을 좀 젊게 해서 그쪽에서 좀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인수위원회가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각 부서별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보고를 받고 두 번째는 어떤 도민들이 제주 교육에 대한 어떤 열망, 이게 많은 정보 제공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받고 마지막으로는 선거운동 기간에 제가 내걸었던 공약, 그리고 저와 단일화를 이루어졌던 고창근 후보의 공약, 또 뭐 저하고 같이 맞붙었던 이성문 후보의 공약, 이런 공약들 중에서 제 공약 중심으로 하되 그분들 공약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나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공약들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공약을 좀 정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인수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 공약 가운데 그 노트북 지급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비용이나 지급 시기를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정적인 허락만 되면 다 사주고 싶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국에서 거의 뒤쪽입니다. 어떤 그 자료 보니까 전국이 한 75% 되는데 제주 46%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대면 교육할 때 아이들이 주로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만 안 봐도 알기 거 아닙니까? 그 스마트폰 들으면서 잠시에 들어놓아서 듣다가 졸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컴퓨터 보급 차원에서도 그걸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제가 선물로 되게 괜찮은 그 노트북을 선물하겠다고 한 이유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어떤 그 아이들의 스펙이라든지 교과서, 노트 이런 것들 그 속에 다 담아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에 가서도 그걸로, 즉 얘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이거 4차 산업혁명 시대 한복판에 살 텐데 최소한 노트북 정도는 우리 제주도 아이들은 정말 그 자기 스마트폰 다루듯이 이렇게 가까이 두게 해주고 싶은 생각에서 선물로 그런 공약을 냈는데, 중학교 한 해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괜찮은 노트북을 제공해야 되니까 산정해 본 결과 대략적인 얘기로 100억 안팎이면 한 학년. 그래서 이제 뭐 제 임기가 4년이니까 최소한 4년 하면 걔들이 고등학교 갈 때는 전 고등학생 다 괜찮은 노트북을 소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뭐 가능하면 빨리 하실 계획인가요? 입학할 때 한 거죠. 입학할 때. 선물로. 네, 선물. 알겠습니다. 그 제주 교육의 최우선 과제 얘기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취임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만은 그 잘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죠. 즉 중간층이 얇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비대면 교육에서 오는 현상인데요. 이걸 그냥 두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걸 어떻게 치료란 표현을 제가 썼는데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우선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학년별, 교과별 뭐 진단 평가를 해서 뭐 어떤 우리 과거 표현으로 한다면은 뭐라 그럽니까? 뭐 보충하는 이런 기회를 갖는다든지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그룹별로 지도를 한다든지 개인별로 지도를 해서 이 간격을 좀 좁혀가지고 좀 수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낸 얘기인데, 이건 제주도만이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보고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학력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기초학력 평가하고도 좀 연관을 시켜보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급 공약 중에 이제 학력을 높이는 과정 중에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이것에 많은 참고가 될 게 아닌가. 이런 걸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참고가 될 게 아닌가 해서 아이들이 어떤 전반적인 지금까지 좀 평가에서 좀 멀어져 있던 아이들을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습의 결과가 평가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닌가, 평가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을 비교한다든지 교과를 비교한다든지 다른 아이와 아이를 비교한다든지 이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부작용을 좀 해소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평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 가운데 신재주권의 여중 여고 신설, 또 예체능고 신설, 이렇게 여러 학교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이게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히 임기 안에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정확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첨단과학, 그러면 상대방 후보도 마찬가지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첨단과학단지 내 초등학교 이건 신설입니다. 부지가 있기 때문에, 신재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 또는 뭐 전환 이런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을 다 열어놓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신재주권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가지고 학교를 새로 만든다는 거는 서부중학교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8년이 지나도 학교를 못 짓고 있거든요. 12전이 저의 임기 동안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땅이 해결이 안 돼, 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제주권에 있는 학교를 옮겨오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신제주권에 있는 학교의 어떤 체제를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성을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이게. 예, 저도 물론 이 공약을 내걸 때 오래된 수건 사업이어서 언젠가는 매듭을 지어야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때 그 학교 관련해서 제주 외고 같은 경우에 이 특목고가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일반고 전환의 문제라든가 또 지역 내에서 부지 뭐 학교 이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도민들이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그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에 외고 자사고 근거를 없앴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그 존재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걱정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서울에서 그 자사고 그 뭐 헌법재판소 기소입니까 해서 이겼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사고는. 과연 외고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제가 취임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만약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큰 문제가 없다면 외고를 다른 학교로 전환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주 외고는 타 외교보다, 서울에 있는 외교보다는 그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최소한도 서울에는 문제가 된 게 잘 아시겠지만 외고를 법관 되려고 의사 되려고 이제 진학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제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어학을 하나쯤 쉽게 습득하는 그런 좀 괜찮은 학교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참 그때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외고를 어떻게 다르게 전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또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업계고의 그 파견 실습생 사고 문제가 있었고, 고 이민호 군 사고도 있었고요. 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사고, 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 안전대책은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어른들이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 이민우 군에 대한 어떤 그런 위로의 말씀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실업계 고교 현장 실습 이거는 당연히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권한인지 아닌지 가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권한이면 저는 단호히 이제 이거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급식실 그 안전사고 문제는 이게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것 때문에 제가 한 2군데 방문을 해서 보니까 어떤 데는 그 기계를 아예 멈춰두고 있더라고요. 안 쓰고. 그럴 게 아니고 공급업체라든지 아니면 그걸 이제 안전하게 만질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영역으로 맡겨버리자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우리 급식실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기계를 터치하지 못하게끔 사용만 하고 터치 부분은 영역회사에서 뭐 어떤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이렇게 맡겨서 프로들이 만지면 안전하게 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아주 근원적으로 좀 차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게 과연 충분한 대안인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었는데 근원적으로는 급식실에서 나오는 이 음식물 잔반 이게 우리 제주도 교육 현장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 나오거든요. 이게 이웃나라하고 비교하면 정말 상상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급식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 잔반을 줄이는 교육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 교육의 어떤 미래 방향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동부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비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정책들, 교육 정책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펼쳐나가실 계획인가요? 저는 아이비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과정 전체가 아니어서. 이 아이비 프로그램 적용이 어떤 미래 우리 교육을 준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이미 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거를 뭐 없앤다든지 취소한다든지 하는 혼선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아이비 교육과정 또는 아이비 프로그램은 교육감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고입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하면 되니까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고등학교입니다. 표선고의 아이비 그 프로그램에 어떤 따라오신 부모님들, 거기 아이들을 보낸 표선 지역 또는 타 지역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 김광수가 교육감이 되면 그걸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식의 이런 그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선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네들이 내후년 고등학교를 완전히 마쳐서 대학에 진학할 때 대입 제도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일반고 출신들과 걔네들이 최소한도 기회가 동등해야 되는데 수능을 안 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아이들만, 즉 표선고 아이들에게만 어떤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이게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입시문이 좁아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혹시 착각하시는 부모들이 계신가 봐요. 표선의 아이비가 영어교육도 시내 국제학교 아이비와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홍보를 해서 분명히 다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히려 표선고에 있는 아이들은 도와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 같은데 이제 어떤 그 입시 폭을 좀 넓게 가능하면 뭐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비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과정에 교육감이 뭐 지원할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뭐 재정적이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든 지원하는,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불편하지는 않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애를 써보겠는데, 문제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더는 확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현상 정도로 유지하면서 한번 지켜볼 겁니다. 지켜봐서 표선 지역 또는 그 부모님들이 어떤 뭐 수기 민주주의라 그럽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도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김광수가 교육감에 당선되면 뭐 제주 교육의 문제점을 왕창 뒤집어서 뭐 뒤집어 엎을 것처럼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교육은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듯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뭐 키가 10cm, 50cm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교육도 서서히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봐가면서 느긋하게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필요한 게 있으면 바꿔가고, 잘한 게 있으면 더욱더 잘할 때에게 이끌어 나가도록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제 소심껏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